선택받은 이여, 이번 8월 17일 월요일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한 주기가 끝날 수 있는 순간을 가리키며 가장 깊은 질문은 당신이 이미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향해 뒤로 걸음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망감, 또는 같은 문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알물 통해 말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혼란을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옛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공황이나 교만이나 무모한 행동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계절이 드러낸 것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다음 계절로 끌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분별 있는 식별력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계절이 닫히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당신 안에 무엇을 형성했는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당신의 전환을 둘러싼 시기, 교훈, 영적 신호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는 대신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이해하는 안내된 방식을 제공하며 이제 고정된 댓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같은 두려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에 지친 당신의 솔직한 곳에 닿게 하십시오. 이는 끝이 박수나 설명이나 즉각적인 위안 없이 찾아오더라도 거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의 생각이 계속 미루고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지만 옛 대화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익숙한 방들을 거닐며 생존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 알아차립니다. 특정 이름이 나타날 때 어깨가 긴장되고 돌아갈 것을 상상할 때 숨이 얕아지며 당신을 묶어두었던 결정을 반복하기 전에 손이 멈칫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변화를 원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옛 주기를 떠나는 것이 그 안에서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죄책감은 닫힌 장을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숙한 고통이 그 너머의 고요함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다시 열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종종 마음이 인정하려 하기 전에 반복의 비용을 알아차립니다. 피로는 항상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삶이 외면의 삶이 계속 보호하던 패턴에 저항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월요일은 그 의미가 중요해지도록 화려한 사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진실의 순간이 될 수 있으며 과거에게 그것이 주도록 설계되지 않은 미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절의 메시지는 8월 17일에 모든 대답 없는 질문이 사라지거나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변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당신이 외부 세계가 확인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무엇이 끝났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와 연기를, 용서와 반복된 노출을, 겸손과 자기 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신이 떠나가는 것을 향해 증오를 품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배운 교훈 안에 집을 짓는 것을 멈출 만큼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 주기는 관계, 습관, 기대, 역할, 장소 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옛 해석과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형태는 당신이 사랑스럽거나 충성스럽거나 영적으로 성숙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약속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얻은 지혜에 감사하며 필요한 경계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뒤따르는 슬픔에 대한 인내를 가지며 새롭게 된 이해와 일치하는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사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표시입니다. 그 가치는
당신의 양심, 경험, 믿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기다려온 평범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저물고 방은 조용하며 익숙한 생각이 예전과 같은 초대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사과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결코 머물지 않는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신의 또 다른 부분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창가 근처에 서서 식어버린 컵을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는 것이 이미 충분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을 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인내를 방향과 얼마나 자주 혼동했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은 개별적으로는 무해해 보였지만 서서히 당신을 당신의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한 작은 타협들을 기억합니다. 그 방에서는 극적인 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같은 대화를 연습하는 것을 조용히 거부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설명을 쫓지 않기로, 당신을 지치게 한 역할을 자원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기는 먼저 당신 안의 동의로서 끝나며 그 후에야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순간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당신 안에서 경쟁해 왔으며 불확실성은 모든 조용한 나를 시험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이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언가를 수리해야 하는지, 종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답을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 혼란은 당신을 영적으로 열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속도보다 중요한 계절에서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은 당신이 주에 깊게 듣는 것을 막을 때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아픔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종결과 지연을, 준비와 회피를, 방향 전환과 패배를 구별하는 성찰의 길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구조화된 성찰이 기도의 명확성을 가져오고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절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 계절과 함께 앉을 실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이제 고정된 댓글을 통해 접근하십시오. 당신은 불확실성을 예언으로 바꾸거나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중 어떤 부분이 노임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이 신실한 보살핌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만함, 비교, 거짓된 긴급함으로 찾아와 당신이 피하고 있던 한 가지 진실 앞에 수십 가지의 덜 중요한 요구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진전을 스크롤하며 당신의 지연이 당신이 잊혀졌음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다음 장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결코 당신에게 할당되지 않은 방향을 모방하도록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자신의 주장을 추가하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옛 주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항상 큰 반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작은 예외, 한 가지 익숙한 타협, 항상 당신을 분열되게 만드는 곳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증거로 사용하고 불편함을 경고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또한 패턴을 초월하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반응은 모든 욕망을 불신하거나 모든 충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진실성, 더 명확한 책임, 더 안정된 평화를 생산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죽이는 감정적 강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복적인 선택이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지 않을 때 끝납니다. 다음에 올 것의 완전한 지도를 소유하지 않고 익숙한 것을 떠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순종은 확실성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길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은 이해에 따라 이동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도 비슷한 초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풍경을 가로지르는 고대 여정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응답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일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옛 실패가 모든 미래 결정을 지시하도록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모한 주장을 할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정직한 단계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 채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것에 순종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의 끝은 다음 장이 아직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향의 첫 번째 증거는 단순히 당신이 이제 이해하는 것을 배신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할 때 비용이 항상 즉각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더 자주 그것은 민감도의 점진적인 상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념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결국 내면의 경고는 습관의 소음 아래에서 듣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애착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옛 기대를 안고 새로운 방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적어도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실망을 받아들입니다. 위험은 하나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반복된 연기가 당신의 명확성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도록 당신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패턴이 분명해졌을 때 주기를 복잡하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실제로 순종 이후에 올 외로움을 두려워할 때 자신을 인내한다고 부릅니다. 이것이 뒤로 가지 말라는 지시가 자비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 위에 매달린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알아차린 진리를 위한 보호입니다. 당신은 끝나는 것을 애도할 수 있지만 애도가 재진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기억할 수 있지만 기억이 귀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월요일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만드십시오. 주기가 끝난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악하거나 모든 이전 선택이 어리석었거나 모든 연결이 분노 속에서 지워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참여의 패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해로운 것을 보존하지 않으면서도 좋았던 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기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중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닫혔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면의 결정에 대한 간단한 표시가 필요하다면 17이라는 숫자를 댓글에 쓰십시오. 이는 주문이나 예언이 아니라 그 날짜를 분별력으로의 초대라고 알아차린 조용한 표시로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선택이 분열되었던 삶의 부분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숫자는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며 선언이 하늘을 움직이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표시는 친숙한 유혹이 돌아올 때 당신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순간이 지나간 후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옛 주기가 위안으로 자신을 제시할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이 갈등의 근원은 당신이 계속 이름 붙이는 상황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뒤로 가는 것만 두려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거나 선택받거나 용서받거나 상담받거나 구조받음에 의존했던 당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드러낼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옛 주기는 당신을 지치게 하더라도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거나 기다리거나 수리하거나 흡수하거나 수용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머무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놓는 것은 당신이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던 언어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은 중요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통찰이 실천이 되어야 할 때 성찰, 기도, 분별, 일상적 결정, 다음 신실한 단계를 식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영감 이상을 원하고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놓는지, 다음에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고정된 댓글을 통해 접근하십시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운 당신의 부분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이 유일한 미래가 아님을 그 부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일단 근원이 자비로 보이면 죽이는 그 권위의 일부를 잃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그 주장이 끝나기 전에 기억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양심, 기도, 지혜, 그리고 당신의 선택의 열매로 이해되는 당신의 영은 흥분이나 두려움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세 차원은 모두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성은 사실, 패턴, 결과,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몸은 긴장, 안도, 피로 또는 준비 상태를 신호할 수 있지만 어떤 감각도 그 자체로 무오류한 명령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인식은 인내, 진실한 기도, 현명한 조언,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정의 품성을 통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측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극적인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빠르게 뛰는 심장은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은 조화를 의미할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오는 일시적인 안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단일 반응을 숭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빗속으로 가져올 때 분별력이 자랍니다. 주기의 끝은 기분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증거, 윤리적 일관성,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당신의 능력이 조용히 강화됨을 통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옛 참여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더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의 이전의 이용 가능성이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실망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자기 배신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진실함을 견딜 수 있는지 관찰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법정 없이도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과거의 상처에 대한 연설 없이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그들의 성장에 의존하도록 거부하면서도 사람들이 성장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 일과 디지털 공간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감정적 문을 계속 다시 엽니다.
지혜가 요구하는 곳에서 리듬을 바꾸십시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혼란을 보상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책임을 더 쉽게 만드는 사람들과 실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친 주기는 여전히 열린 관계를 남길 수 있지만 그 관계들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고립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대는 종종 더 낮은 긴급성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정을 가득 채워 중요한 결정을 마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충분히 피곤하게 유지하여 안도를 지혜와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경계를 명확히 할 대화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대화들을 분석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은 연기에 대해 작은 보상을 주고 그런 다음 커지는 결과들을 당신이 변화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때로 반대는 단순히 옛 약속을 중심으로 조직된 삶의 관성일 뿐입니다. 익숙한 패턴은 그것을 지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 연락처 목록, 재정적 약속, 일과 사적인 기대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통찰은 결국 실용적인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접근점을 제거하거나 일정을 바꾸거나 결정을 적어내리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중 어느 것도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택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이해를 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뒤로 가지 말라는 지시는 당신의 일상 구조가 뒤로 움직이는 것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들지 않을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협상이 지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음을 깨닫는 전환점이 옵니다. 당신은 같은 필요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했고 당신이 진정으로 가진 것 이상의 인내를 제공했으며 결코 오지 않을 외부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항상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옛 약속이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피로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이번 8월 17일 월요일에 당신은 그 날짜를 마법적인 마감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 전환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믿음으로 그 주기가 그것이 가르치려 온 것을 가르쳤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 반복을 자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결코 유혹, 향수 또는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당신의 행동에 자동적인 권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진실해지기 전에 용감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걷는 것을 멈추기 전에 전체 경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정이 기억하기 충분히 평범하고 실천하기 충분히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끝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재배열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을 계속 돌아오게 했던 동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방에 있는 하나의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밤새도록 타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든 가구 부딪히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보존하기 위해 타올랐습니다. 그 등불은 주기가 당신 주변에서 계속되는 동안 당신 안에 살아남은 명확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방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을 드러냅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항상 기다렸던 의자, 당신의 필요를 마지막에 두었던 탁자, 그리고 결국 달라지기를 희망하며 계속 다가갔던 출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꺼지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명확함은 혼란, 실망, 긴 멈춤 속에서도 이와 같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로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가시성을 제공했습니다. 옛 주기가 끝날 때 그 빛을 서두르라는 명령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안전하고 정직한 단계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 빛은 모든 길이 쉽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그 등불은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은 방이 비어 있을 때, 외부 세상이 눈치채지 않고 움직일 때, 그리고 아무것도 즉시 변하지 않는다면 명확함이 중요한지 당신이 의아해할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숨겨진 형성은 종종 가장 중요한 일이 공개적인 가시성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활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인내와 집착의 차이를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보호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곳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형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가 더 정직해지는 공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꽃은 어둠을 향해 외침으로써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그것을 돌보고 보호하고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분별력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 회복적인 휴식,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모든 명확한 신념을 의심하게 만드는 목소리들로부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어 온 것은 아직 새로운 기회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새로운 거절, 더 차분한 경계, 또는 침묵이 침묵으로 남도록 하는 의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방에는 또한 등불이 실제보다 더 약해 보이게 하는 그림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자들은 오래전에 그곳에 놓인 물건들에서 왔습니다. 다른 그림자들은 당신이 서 있는 방식, 항상 당신의 몸을 옛 출입구 쪽으로 돌리고 더 넓은 공간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은 특정 모서리들을 검토되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의 방을 더 밝아 보이게 했습니다. 피로는 당신의 기대치를 낮추어 어둠이 정상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불꽃을 끄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려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옛 죽이는 해석의 습관들로 덮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움을 표지라고 불렀고 압박을 책임이라고 불렀으며 익숙한 접근을 거룩한 연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돌아감이 종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비록 돌아감이 반복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냈음에도 말입니다. 등불은 이제 당신을 모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가정들을 드러냅니다. 명확함은 결정 주변의 보호 안개를 제거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위험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속한 것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물건을 다음 계절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출입구를 막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현실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때보다 그림자로 보일 때 힘을 잃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등불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연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이 사라지지 않으며 바닥이 확실성의 도로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뒤에 있는 문이 더 이상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이미 끝난 것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듬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커튼을 열고 탁자를 치우고 메시지에 정직하게 답하고 약속을 잡고 예산을 준비하고 산책을 하거나 당신의 실제 삶에 속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당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끌지 않으며 다음 방에 어려움이 없다고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한 단계 그리고 또 다른 단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날짜 보장된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주기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돌아갑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뀝니다. 당신의 선택들이 당신이 분별해 온 것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덜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충성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덜 무서워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 그 방에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등불은 트로피가 아니며 빛은 당신이 다시는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긴 불확실성의 계절을 견딜 수 있다는 단순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미지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이름 붙인다면 짧은 구절 "나는 빛을 선택한다를 댓글에 쓰십시오. 이는 하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지혜, 인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명확해지는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상기로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 구절이 말이 넘어 행동이 되도록 옛 주기에 더 이상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위해 확실성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적인 결정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의 조용한 이동은 진실에 의해 인도될 때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당신의 달력의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변화는 그날 이후의 날들 속에서 실천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선택들을 통해 불꽃을 보호하고 일시적인 외로움이 당신을 뒤로 이끌도록 거부할 때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인상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찰력이 당신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의 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침에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말하기 전에 거절을 예측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옛 의무를 거룩하게 취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한 번 더 견딜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한 번 더가 지혜로운지 묻기 시작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선택받은 삶은 우월성이나 보장된 안락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양심, 진실 앞에서의 책임의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패턴을 인식하도록 이끌렸다면 당신은 또한 그 인식을 관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때 당신이 서 있던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 정직하고 더 자비롭고 당신이 받고 있는 자유를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주기는 그것을 떠나는 사람이 그것이 틀렸음을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안전하게 끝납니다. 당신의 첫 실천은 실제 아침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두 발을 바닥에 대고 앉아서 더 이상 반복할 의사가 없는 것을 평범한 언어로 이름 붙이십시오. 문장을 구체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신 정직한 의사소통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쫓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두려움이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오늘 완료할 수 있는 다음 신실한 행동을 식별하십시오. 그것은 평범해 보일 만큼 작을 수 있지만 새로운 패턴은 평범한 행동들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물을 마시고